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살면서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이혼까지는 어려워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게 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론을 생각해 보셨나요? 주변에서 조론을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한가요? 한동안 조론이 새롭고 특이하고 궁금도 해서 상당히 이슈였는데 이혼까지 가기는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는 조론을 그래도 지금도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50대 후반에 결혼 28년 차 부부를 보겠습니다. 부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당신은 절대 모른다. 부인이 조론을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은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다. 라고 합니다. 부인은 늘 서운함을 이야기를 해왔죠. 당신한테는 평생 시부모님과 당신 형제들 뿐이다. 나한테는 희생만 강요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지쳤다. 부인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0대 후반 부부고요. 남편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며 남편이 조론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은 이제야 부부가 함께 여행 다니고 편안하게 살 때가 됐는데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이런 두 부부가 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론을 원한다고 했을 때 부부가 함께 합의가 돼서 아 그래 당신도 수고하고 애썼다. 나도 그랬네. 우리가 이혼은 꼭 아니더라도 그냥 중요한 가족 행사나 아이들 뭐 결혼 때나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부부로 하고 그냥 자유롭게 당신은 당신 영역에서 나는 내 영역에서 그냥 편안히 살면서 종종 연락 주고 받읍시다. 이렇게 돼서 합의가 돼서 조론을 하는 거는 그냥 원만해요. 그래서 별로 크게 상관이 없고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조론 형태로 또 지내시다가 또 다시 이렇게 뭐 편안하게 다시 또 합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쪽은 조론을 원하고 한쪽은 조론을 원하지 않을 때 이때가 정말 큰 갈등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큰 여파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조론을 하자고 하는 졸혼이라는 단어 밑에 숨어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에는 당신한테는 내가 없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한테는 시부모님과 당신 형제들만 있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당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 신념, 당신의 가치관만 내가 따르는 형태의 이런 결혼 생활은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지쳤다,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우리 집에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누구 관점에서 잘 살아온 걸까요? 남편의 관점에서 잘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남편이 다 끌고 온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인도 여기에 대해서 다 맞춰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 왔던 거죠. 이제 와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나라도 나를 좀 돌봐야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실 이 부인은 조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존에 살던 방식이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조론을 선언을 해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만드느냐. 이거부터가 지금 남편의 귀에는 부인의 이야기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부인은 많은 것들을 접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접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기서 선을 긋는 거예요. 이제부터의 상실 경험은 남편이 많이 하시게 되겠죠. 부인이 떠나가려고 하고 부인을 사실 잡을 방법이 별로 없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가지고 부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인의 어떤 저런 욕구에 대해서 남편이 뭐
제약을 걸 내용들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예요. 지금 아내가 조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끝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아내가 저렇게 조론을 선언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 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을 떠내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죠. 조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조론하고 싶지 않은 그 내용부터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론이 필요 없을 만큼 부인의 존재감과 부인의 어떤 가치, 부인의 욕구에 대해서 이제부터 남편은 채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다 내가 알아서 다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누구의 생각? 나만의 생각이었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내가 떠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아내의 훼손된 욕구에 남편은 채널을 맞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라도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게. 내가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정말 못 알아줬나 봐. 당신 정말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겠어. 라고 부인한테 계속 채널을 맞추고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별로 그럴 마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럴 때에는 부인이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20년, 30년 너무 지쳤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면의 화상 경험을 오랫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을 받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론을 빨리 해결해야지 돼. 그래서 빨리 엎어야지 돼. 이렇게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건 또 누구의 욕구일까요? 남편의 욕구겠죠. 부인의 슬픈 마음, 지친 마음을 남편이 옆에서 은근하게 좀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인이 그 지친 마음, 화상당한 마음에서 좀 호전돼서 이렇게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실상 부인이 정말 원하는 건 조론을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조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실상 부인도 굉장히 귀한 대접 받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남편한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조차도 이제는 당신한테 정말 하나도 못하겠다라는 그 아픈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조론인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하고 반대되는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조론을 원하는 케이스죠. 남편 입장에서 또 아버지 입장에서에 대한 어떤 좀 도리와 역할에 대한 것들이 기능이 나는 이제 끝났다,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는 지친 나를 좀 돌보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남편이 부인에게 조론을 통보한 사례입니다. 실상 어떻게 보면은 남편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부인한테서 통제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내용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이제 뭐 잔소리든 어쨌든 나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걸 다 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 다 왔다. 이제는 내 삶을 자유롭게 사는 좀 내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이 나한테는 필요하니 이제는 조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부인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애들 내보내고 이제야말로 이제 부부가 좀 살아가는 시간이 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라고 하면서 부인이 너무 기막힌 입장인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 밑면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의 정말 밑심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통제를 했다고? 나는 그냥 반듯하게 살자고 남편한테 제안을 한 건데 내가 저 사람을 통제를 했나?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서 뭔가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시간도 많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구나 라고도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 거는 기본인 건데 라고 부인이 좀 더 강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신의 자율권과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한 남편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편에게 남편 당신의 시간을 내가 많이
줄게요. 존중할게요. 그리고 또 당신이 그만큼 당신 시간을 보낸 만큼 나하고도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부부가 굉장히 진지한 대화가 많이 있으셔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상 부부 상담실에서는 이런 방법들로 조론을 생각했다가 많이 풀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자유로움을 남편한테 드린다고 한다는 거를 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저 사람 일탈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이 많은데 이렇게 부인이 불안을 갖는 그 내용도 사실은 본인의 개인 통찰 영역이기도 해요. 불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해서 불안한 내용보다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내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을 안으로 들어가서 부인의 어떤 성장 과정을 봤을 적에 친정아버지가 외도를 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굉장히 뭔가 아버지의 보살핌을 많이 못 받았거나 이런 자기 개인의 어린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아픔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남편한테 투영이 돼서 평생을 살아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제법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남편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눈빛, 의구심의 눈빛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보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늘 아내한테 나는 의심을 받는 나고 늘 내가 뭐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격려와 지지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내를 편안하고 좋게 하는 인물 자체가 내가 안 되는구나에 대한 깊은 자기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이 이런 남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부부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제야 조론을 계기로 인해서 부부가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꼭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살다가 우리 이렇게 그냥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조론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그 조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 지금 부부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정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여기에 대해서 부부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조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 조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끝말에 해당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이 지쳤고 우리 혹시 권태기인가? 우리 약간 좀 서운하고 섭섭한 게 많이 쌓였나? 여보, 당신은 어때? 나는 좀 요즘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부부의 마음을 좀 직면해서 마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삶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참 지루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어서 얼마든지 이 삶을 변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우자하고 우리는 어때? 라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